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카지노는 언제나 돈을 벌죠. 우리도 카지노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의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듣게 됩니다.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달성했고, 우리가 그런 수익률을 달성하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월가 아재의 제 2라운드 투자 수업,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한철 씨고요. 월가 아재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고, 뉴로퓨전의 대표이사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근무를 했고, 라자드, 켄쇼 테크놀로지, 그리고 S&P 글로벌, 이렇게 월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가 아재인 거죠. 카지노는 사람들이 많으면 항상 돈을 벌어요. 우리도 카지노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건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카지노는 도박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망할 수 있는데, 카지노가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경우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확률과 자금력과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한번 적용시키는 방법을 책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 있습니다. 1부터 4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승률은 66.67%예요. 아무래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5하고 6이 나올 확률보다 1에서 4까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A와 B 각각 1억 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둘이 게임을 하는데 판당 1만원씩 베팅을 하고요. A는 1에서 4가 나오면 이기고, B는 5에서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길 때마다 이 1만원씩을 상대방한테 빼앗아 오는 거죠. 게임을 무한 반복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모든 돈을 다 잃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카지노 게임의 승률을 보면 블랙잭이라든가 크랩스, 3카드 포커, 슬롯, 룰렛, 백게먼 등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승률은 51%에서 60% 정도가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주사위 게임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공정하죠. 이게 바로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승률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낮고 카지노가 높은데 왜 이 승률 낮은 게임에 사람들은 빠져들까요? 무한히 반복하면 정해진 확률대로 결과가 나와서 우리들이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건 무한히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짧은 반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카지노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붙어있는 게 아니죠. 카지노에 방문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카지노를 가는데, 그때 보면 잭팟이 터지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돈을 잃는 게 정상일 텐데 돈을 버는 경우도 생겨요. 짧은 반복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확률을 아예 망각시켜요. 내가 가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실전 투자에서 이 카지노의 승리 법칙인 확률을 한번 이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서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경제지표도 보고, 기업에 대한 재무라든가 사업 내용, 뉴스 이런 것도 열심히 보고,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탐방할 기회가 있으면 탐방을 가본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를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스스로 터득을 했거나 아니면 책을 열심히 배워서 투자 논리 또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승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최소한 60% 정도 이상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실제 투자를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그만 때려치고 이제 주식판 접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한히 반복하면은 그 확률대로 나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될까요? 당연히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투자를 했다면 이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나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계속 밀고 나가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카지노처럼 투자를 한 확률에 대한 첫 번째 실전 적용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무조건 오를 주식은 있지 않아요.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만 존재합니다. 왜냐면 변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100%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고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무슨 위기가 터진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맞지 않는 거죠. 특히나 어떤 기업, 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리스크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즉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시간에도 어느 정도 분산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확률에 수렴해 간다는 거죠. 당연히 한번 투자를 했는데 인생을 다 걸고 도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는 그런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원금 회복하는 데만 해도 몇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몰빵, 물타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일단 몰빵 해놓고 안 되면은 뭐 이거저거 다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데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확률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한 종목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투자해야지 그래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켈리 베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연구를 위해서 각 참여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25씩을 지불을 해줍니다. 확률 60%로 앞면이 나오는 이런 동전 던지기, 베팅 게임을 시작하고 베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률이 60%나 되는데 다들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여자 중에 28%가 파산을 했습니다. $25를 전부 잃은 거죠. 그리고 평균 지급액은 $91.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죠. 확률 60%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을까? 어떤 분은 $25 받고 어떤 분은 뭐 $200 받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파산이 나오기도 하고 평균 지급액이 낮은 이유가 대체 뭘까? 왜 그럴까요? 답은 몇 번 게임 후에 몰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베팅해야지 하면서 몰빵을 했다가 다 날리는 경우예요.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나 되는데 뒷면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뒷면이 나올 거야 하면서 걸었다가 날리고. 우리랑 똑같죠? 우리들은 몰빵, 뭐 물타기 해가지고 더 지르고 이렇게 한 방에 다 지르다 보니까 이게 확률 아무리 60%의 좋은 투자 방법이 있어도 결과 28%는 파산을 하고 높은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그런 베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적의 베팅 금액은 얼마? 즉 그러면 한 번 투자를 할 때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1회 매매 시 한 20% 정도, 60% 확률이 나오는 앞면에 베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린 켈리 베팅 이론에 따라서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방법들 점점 투자를 하시면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량적으로 뭐 60%가 맞는지 70%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할 때는 5대 5겠죠. 하지만 그렇게 리서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 60% 이상의 승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1회에 보통 다 몰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총 투자금의 20% 이하를 투자하면 그럼 오히려 최적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 결과가 있고 이건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한 거지 파산하지 않는 방법은 아니에요. 재수없으면은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파산하기 싫다 그러면 10% 이하로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종목 이상으로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우리가 카지노처럼 이게 확률에 맞게 항상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의 승리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확률을 봤고 이제 두 번째 자금력을 봐야 되는데 마틴게일 베팅이라는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내가 맞추면은 내가 건 돈만큼 가져오고 내가 틀리면 그 돈을 다 뺏겨요. 그랬을 때 내가 패배할 때마다 베팅 액수를 2배로 늘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내가 베팅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0만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2배를 거는 거죠. 졌으니까 200만원을 베팅을 합니다. 근데 또 졌어요. 그럼 나는 300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2배를 거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또 졌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00만원. 야, 이때부터는 눈이 돌아가겠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800만원. 또 2배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승리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죠.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익은 어떻게 되냐? 800만원을 벌었으니까 100만원을 벌어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만약에 지면 그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베팅을 하는 마틴게일 베팅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화 카지노에서도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가거든요, 이분이. 카지노 테이블에는 베팅 상한액이 있어요. 자금력이 높다면 아까 살펴봤던 마틴게일 베팅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카지노가 거덜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 상한액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승률이 높은 게임에서도 카지노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길 수밖에 없게
이게 확률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지수라든가 개별 종목에 우리가 물타기 많이 하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가가 10%씩 빠질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마틴게일 베팅을 하는 겁니다. 2배씩 추가 매수를 해요. 다우지수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4,000포인트에서 뚝 떨어져서 거의 7,000포인트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이때 만약에 최고점에 14,000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2를 샀으면 그 다음에 10%가 떨어졌을 때마다 2, 4, 8, 16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틴게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가 있는데 만약에 ETF를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1400일 때 한 주 사고 1260원으로 이제 10% 떨어지면 2개 사고 또 최초 가격 대비해서 또 10%가 또 빠졌다. 140이 빠지는 거죠. 그럼 이번엔 2배에 4개 사고 여기서 또 140 빠졌다 그러면 980 8주 사고 여기서 또 140이 빠졌다 그러면 16 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는 957이 나오고 총 31주를 사게 돼요. 평균 단가가 이 정도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14,000포인트에 회복을 했을 때 마틴게일로 투자를 하면 46%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법 같고 내가 뭐 빚을 내든 어쨌든 해가지고 자금력을 있는 대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항상 떨어지면은 거기에 2배씩 베팅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구나 싶은데 최대 단점이 있어요. 증시가 이렇게 40%를 찍어서 내가 이렇게 16을 다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빠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빠지다가 한 40% 되기 직전에 뭐 한 38%에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 5년 수익률은 16%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뭐 지수가 한 40% 이상 폭락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투자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총 매수 금액이 29,680인데 맨 처음에 1,400 투자한다. 한 4% 이 정도 투자한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뭐 2,500 이렇게 투자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나는 정말 미미한 수익률만 계속 누적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운 나빠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40% 안 빠지면은 그러면 수익률이 뭐 거의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최초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분산된 자산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이 뭐 물타기를 해 나간다. 전략적으로 했다 그러면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물타기를 어떻게 하죠? 감정적입니다. 이거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이거 더 사서 빠져나올까 하면서 즉흥적으로 막 투자를 해요. 이렇게 과도한 믿음으로 한 종목에 물방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예금을 깨요. 적금을 깹니다. 그리고 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을 뭐 받거나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을 갖다가 갑자기 빼가지고 투자 자금 이외의 돈을 때려 박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회복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뭐 대출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횡보하고 막 그러면은 아니면 더 떨어지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뭐 손절하고 이렇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다. 이게 요쯤에서 뭐 이게 다 떨어진 줄 알고 막 투자를 했는데 더 떨어지고 그럼 반대 매매 나오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물타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일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잘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물타기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총알이 없어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카지노처럼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종목 한 번의 매매에 정말 목숨 걸지 말고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해서 확률의 우위를 점해야 되고 또 현금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가 카지노처럼 투자할 수 있는 두 번째 자금 관리의 그 비법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실패라는 그림자와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식시장에는 뭐 우리가 식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과 이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쨌든 이익이 날 때도 있고 뭐 평가적으로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실제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게 무수히 반복돼요. 근데 일단 잃을 때 적게 잃고 딸 때 많이 딴다. 그러면은 충분히 계속 돈을 버는 거고 또는 잃을 때 잘 잃어야 돼요. 시장에서 누구나 이 잃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리서치하고 찾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임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무작위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기적인 관점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해서 무조건 기다리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뭐 지수를 가지고 있다가 물렸다 그러면 장기 투자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때 무너지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없애는 거죠. 분산을 잘 해놨다면 어떤 투자에서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자는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투자들에서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은 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투자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실패라는 그림자와 공존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한 번의 실수에 이걸 많이 하려고 물타기를 하든 거기다 몰빵을 질러가지고 뭔가 인생을 망가뜨리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 분산을 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을수록 여러 번 투자를 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 그 확률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투자를 계속 반복을 해 나갈 이럴 우리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카지노처럼 투자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다음으로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엄청난 투자 수익을 달성한 분들의 이야기가 뭐 유튜브에서 나오든 아니면 뭐 뉴스에서 나오든 가끔 나와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투자하라. 이겁니다. 무슨 소린지 너무 어렵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이 누구냐? 여기 메가스터디 보이시죠? 손주은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일타 강사죠. 근데 물리적 시간적으로 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하던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다수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가르쳐줄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죠. 그 때문에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커졌어요. 즉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그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보다 더 낮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가진 현금에서 부채를 싹 빼요. 그랬더니 그게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500원, 막 800원 이렇게 거래돼요. 그 외에 부동산이라든가 건물 이런 건 싹 빼고 그냥 현금성 자산만 말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한 거죠. 이런 시장의 비효율을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면 이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방법은 바로 비효율을 찾아내는 건데 지금은 어렵죠. 온라인 강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메가스터디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1960년대에 투자하던 방법은 지금은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비율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는 이 능력,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재테크라든가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 이런 게 많은데 수강자의 실력을 높여주는,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갖고 있을 때 비효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실력을 높여주는 강의는 좋습니다. 베스트한 강의예요. 좋은 강의예요. 하지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더니 돈이 벌리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수강자들이 경쟁자가 될 텐데 사업 노하우를 전부 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월가제 2라운드 투자 수업 43페이지엔 어떻게 나오냐? 남이 이미 발견해서 단물을 다 빨아먹은 비효율은 점점 효율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미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챙겨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비효율이 효율이 되면서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을 때쯤 항상 기어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강의팔입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쉽고 재밌고 당장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강의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었다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인증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의지를 막 불태우게 만들고 내가 왜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하면서 집에 가서 당장 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마케팅입니다. 이미 단물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강의팔인데 우리는 거기에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비효율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방법론을 배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사고가 필요한 게 당연해요. 내가 재테크 관련된 책을 읽던, 교육을 듣던, 또는 뭐 유튜브를 시청하던 내가 스스로 사고하면서 내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비율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강의 또는 뭐 교육이라든가 유튜브 보면 어려워요. 재미없습니다. 내가 이거 봐도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실력만 향상하고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고기를 이 잡는 법을 자꾸 알려주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쉽게 돈 버는 법이 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단물을 쫙쫙 빼내는, 즉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고요, 돈까지 허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방법 단 하나죠. 시장의 비효율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이 손주은 회장처럼 일단 내가 일타 강사가 돼야죠. 내가 뭐가 된 상태에서 실력이 있어야 그 비효율도 발견을 할 수 있고 기회도 오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일타 강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온라인 강의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런 분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재테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단물 쏙 빠진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 즉 시대를 초월해서 누가 사용하든 그 비효율이 아니라 그냥 정석을 말해주는 이런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고를 전환시키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비효율을 네가 찾아내야 된다, 또는 너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또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될까요? 일단 사고의 전환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요,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지고 부딪히고 수익을 내보면서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월가 레전드 책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종목이라든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우리 사고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투자 성공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월가 아재의 제 2라운드 투자 수업, 이 책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은 본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넓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방법론도 찾고 실전도 부딪혀 보면서 내 실력을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의 이런 핵심적인,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고 나면은 책을 사보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1, 2장 부분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